안녕하십니까. 자, 22년도 실시된 24회 일반 경비 지도사 우리 법학개론 기출 정리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학개론 문제에서 1번의 문제가 법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예외에서 자, 우리 영역 밖이라도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다 적용한다. 이거 우리가 속인주의, 혈통주의라 그러죠. 맞고요. 2번.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 아닙니다. 외국인이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자, 이것은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국주의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이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은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4번은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 등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익명 불소급 원칙이죠. 그래서 불소급 원칙입니다. 맞았고요. 자, 1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법 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하고 나오죠. 자, 일반적 제적교육은 상위법이 우선이 되겠죠. 자, 1번이 맞았네요. 2번입니다. 자, 민법은 상관수법에 우선한 게 상관수법 다음에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아니라 상관수법이 우선됩니다. 또 3번은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죠. 자, 국제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면 국내법 효력을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효력을 갖습니다. 틀렸고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관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습헌법으로서 자, 우리 수도, 자, 수도가 서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행령 수도 건설 특별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1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법의 분류체계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우리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변동을 규정하는 것을 절차법이 아니고 우리 실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법 말도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자, 2번.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 맞았죠. 자, 민사소송법은 공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절차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반과 특별히 부딪히면 특별법이 우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물어봤죠. 자,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우리 법률적 효력, 즉 법률 대비 명령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5번이죠. 우리 반증에 의해 가지고 번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간주 또는 의제는 반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준용은 입법 기술상 문제죠. 부적용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5번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미성년자 흡연 금지가 있죠. 성년자 흡연은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해석은 말 그대로 물론이란 말은 자동차 통행 금지를 시켜버리면 자동차보다 더 큰 탱크도 당연히 물론 사용 금지가 즉 출입 금지가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유추 해석은 직접 규정은 없지만 유사 사건이죠. 유사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 해석. 자, 보정은 보충이죠. 보충하는 의미다. 이런 것은 반대 해석의 논입니다. 자,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하고 물어보죠. 청원권, 우리 헌법 26조에 나와 있네요. 자, 단체 행동권, 일명 우리 헌법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27조에 나와 있죠. 알 권리는 헌법에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 직접 규정은 없지만 우리 헌법 21조 언론 출판 자유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고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만 직접 규정은 없다.
7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권리 의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죠? 법인도 행사할 수 있죠. 2번. 자, 사건을 권리작용에 따라 분리할 때 해제권은 청구권이다. 틀렸죠? 그럼 해제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성권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 변동을 철회하는 형성권의 일종이죠.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소유권이란 권리 속에는 권능,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 맞고요. 또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법인의 등기 의무라든가 또 차량의 우측 통행 의무 같은 것은 권리는 없지만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고 8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는 뭔가를 하지 아니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전부 다 배달해야 되고 반환해야 되고 이런 건 전부 다 자기 의무입니다. 또 너를 불러줘야 되는 것도 역시 자기 의무죠. 대신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자,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부작위 의무입니다. 그래서 3번을 답하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특징을 물어봤죠? 자, 우리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은 성문 헌법이면서 경성 헌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까다롭죠? 경성 헌법입니다. 또 우리 민정 헌법이고 또 모방적 헌법이죠. 독창적 헌법이 아니고요. 자, 쉽게 말해서 1770년 미국 헌법 같은 건 독창적 헌법이다 이런 말 씁니다만은 자,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국가 헌법들은 모방적 헌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는 연성헌법이 아니고 경성헌법입니다. 자, 11번은 헌법 조문의 내용이죠. 올바른 용어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애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민주조약. 자, 11번에는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자, 우리 헌법 31조 교육받을 권리에 나오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 32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잘못된 지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상에서는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렇게 나와 있죠. 병역의 의무라는 표현은 없어요.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방 의무라든가 납세 의무 이런 건 전부 다 고전적인 의무들입니다. 이걸 말고도 현대에 오게 되면 재산권 행사의 공고문의 적합 의무라든가 환경 보존 의무라든가 또는 교육 의무, 근로 의무 등은 현대에서 인정되는 국민의 의무상이에요. 근데 병역의 의무란 말은 헌법에 직접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 36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 심의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죠? 자,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때 심의사항 맞습니다. 영전 수여, 국민총장 임명 맞아요. 근데 3번이 틀린 게 여러분, 정당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권한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는 정당 예산을 제소할 수 있죠. 정당 예산, 위헌정당 예산해 주라고 제소권은 정부가 있고, 뭐 소를 제기할 때, 헌재에다 소를 제기할 때 이때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맞아요. 근데 해상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권한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을 물어보죠. 자, 1번 대법원엔 부를 둘 수 있다. 맞네요. 1번이 맞았고요. 2번입니다.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법관 임기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 3번. 군사법원의 상고심이죠. 헌재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군사상고심은 대법원이에요. 자, 대법원장 임기는 10년이 뭐죠?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민법상 조건 기한에 관련된 내용이죠. 옳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란 것은 우리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의 발생, 소멸을 의존시키는 거죠. 발생을 의존시키는 그래서 정지 조건, 소멸을 것을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기한이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의존되는 것을 시기, 끝나는 것을 소멸되는 게 뭐죠? 종기. 그래서 뭐 1월 1일부터 그럼 확실하게 오죠? 이런 거. 네가 합격하면 뭐 차를 사주겠다. 그럼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죠? 근데 차를 사준다는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정지 조건. 네가 합격하면 그동안 준 용돈을 주지 아니하겠다. 그럼 소멸되는 거죠? 해제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죠.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소멸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면 우리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성취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충족하면 소멸하겠다. 곧 이 말은 결과적으로 그 해제 조건은 무의미하죠. 성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2번이 맞았고요. 자, 3번은 시기. 자, 시기는 효력이 발생된 거죠.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또 4번은 기한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15번에는 2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민법상 계약의 성립이지요. 자,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보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자, 격지자 간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계약이죠. 자, 이럴 때는 승낙 통지가 도달시가 아니라 뭐죠? 발송한 때입니다. 발송 시에 성립하는 것이에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죠. 이때는 새로 청약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승낙한 자가 그걸 또 변경을 가했다는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맞고. 또 3번은 교환 계약입니다. 자, 교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해입니다. 그 이해 재산권을 상호 이전을 약정하면 성령식 교환 계약이지요. 맞고요. 또 4번은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로만 보이죠. 일단 양 청약이 도달 시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16번에는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서 용익 권능, 또 담보 권능이죠. 모두 인정되는 것 하고 나오죠. 여러분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전부 다 담보권의 일종입니다. 대신 전세권은 자, 전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용익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전세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권은 일단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담보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과 담보 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건물 소유자 갑이죠. 자, 건물 소유자 갑이고요. 경비업자 을입니다. 경비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효력에 관해서 틀린 것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서 위반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겠죠. 맞고요. 아울러서
자, 우리 108조 통정 허위 표시죠. 자, 그래서 무효입니다. 맞고요. 자, 내용상 착오에 기인해서 체결한 경우죠. 우리 109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죠. 자, 갑에게 표의자가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사기에 의한 경우죠. 우리 민법 110조죠. 자, 그래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맞네요. 18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 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했다 나오죠. 상대방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이때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반적으로 경비업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2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경비업자 X죠. 또 피용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이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병에게 부상을 입혔죠. 민법상 책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각과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 행위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1번은 맞았습니다. 또 X는 각과 을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또 병은 X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죠? 우리 경비업자 X하고 병하고는 일종의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맞고요. 자, 각과 을은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 일부만을 병에게 직접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 공동 불법행위는 상호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만을 병행시 아니라 전부를 배상해야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전부 배상하면 일종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전부를 배상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을에게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공동 불법행위자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배상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죠. 형성의 소가 나와 있죠. 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거나 물건 인도를 구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죠. 자,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것이 형성의 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입니다.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조건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 조각사유죠. 여러분들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피해자 승낙은 상당한 이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23번은 주거침입죄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관리하는 건조물도 객체가 됩니다. 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사무실도 객체가 됩니다. 자, 미수범 처벌합니다. 자, 처벌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 이념이죠. 아닌가? 자, 실제 진실주의 맞죠? 적정 절차, 현재 탄핵주의입니다. 규문주의가 아니죠. 자, 규문주의는 과거의 왕이 혼자 다 알아서 소추기관,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아니야. 그런 것을 규문주의. 오늘날에는 소추기관하고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2번이 답이고요. 자, 소송의 주체는 여러분, 법원, 그리고 당사자죠. 당사자는 검사, 피고입니다. 변호사는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자,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 옳은 걸 물어보는 내용이죠. 1번.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 인도를 받았죠. 체포자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체포자에 대해서 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겠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자,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도 현행범입니다. 틀렸고요. 자,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4번은 현행범 체포자 긴급을 유할 때는 영장 없어도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어요. 현행범 체포 당시에 긴급을 유한다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할 수 있고 사후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걸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하고 물어보죠. 1번,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죠? 근데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합니다. 자, 책임 무능력자라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무죄 판결을 해야 돼요.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또 공소 기각 재판입니다. 공소를 기각시키는 재판 같은 경우는 대리인 출석이 허용됩니다. 자, 보통의 항고 기간이죠? 자, 보통 항고는 즉시 항고와 다르게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틀렸고요. 1개월이 아닙니다. 또 4번이 맞았네요.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형을 면제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답이 됩니다. 28번에 즉시 항고는 7일 이내 제기해야 돼요. 자, 7일. 자,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겁니다. 자,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 무한책임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죠. 1번 틀렸고요. 자, 해산 후에 회사하고 존립 중 회사가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해산 후에 회사가 존립 중 회사를 흡수 합병? 틀렸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A사가 있고 여기는 해산되는 일종의 회사가 있고 자, B사는 존립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해산이 되는 이야기죠. 그럼 합병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A사가 B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립 중인 이 B사가 존속 중인 회사로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고. 또 3번은 법원은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검사 청구에 의해 가지고 법원은 해산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청구고요. 그래서 3번은 맞았네요. 맞았고요. 자, 4번 지문은 자, 모든 회사 설립 시에 정관 규명날이라는 사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회사. 여기 틀렸네요. 일반점들 유한 책임 회사는 2명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는 기본적으로 2명 이상 이 규정은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회사하면 틀렸고요. 고로 29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여러분, 주식에 사용될 수 없는 걸 물어보는데요. 일단 주주 제명은 없죠.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제명은 없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자, 보험계약인데 옳은 걸 물어보죠. 자, 일반점들 계약 체결 서면 질문사항이죠. 중요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1번 틀렸고요. 2번은 전쟁 기타 별난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면책이 되죠. 지급 책임이 없다. 자, 2번은 맞았네요. 자, 3번은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소급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기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또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사항을 불고지했죠. 이때 계약 당시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지 의무를 안 했다. 이행하는 불고지나 부실고지거든요. 이럴 때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31번에 옳은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32번입니다. 손해보험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틀렸네요. 목적할 수 있다. 일반적 손해보험염들 금전 산정할 수 있는 이익, 피보험이익은 우리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금전 산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2번.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일명으로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또, 자, 보험의 목적 성질하자, 자연소멸에 대한 손해 면책이 됩니다. 보험자가 이를 책임이 없다. 맞고요. 양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권리금을 승계한 걸로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것도 본다 하고 틀리게 잘 나와요. 자, 추정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 의무 승계를 한 걸로 추정한다. 자, 맞는 내용이네요. 32번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이죠. 자,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입니다.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죠.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기준법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죠. 자, 이게 틀렸네요. 자, 전부가 아니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은 자, 우리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 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 못하겠죠? 맞고요. 자, 틀린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4번입니다.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이죠. 자, 근로자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망이거든요. 근데 정상적 인식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가 절대 없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해행위가 원인에서 발생 사망이라도 정상적 인식력이 또렷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없다. 1번은 틀렸네요. 2번은 자, 업무상 재해 상당 인과관계 존재해야 되겠죠. 자, 또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한다. 맞고요. 또 이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 맞네요.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5번입니다. 자, 사회보험하고 관계없는 법률이죠. 자, 연금법, 건강담보, 국가배상법은 사회보험하고 틀리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련돼 가지고 자, 틀린 것하고 나오죠. 1번입니다. 자, 국가 지자체는 가정의 건전 유족 경영 향상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고요. 2번. 사회보장이나 다른 법률 제정 개정할 때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겠죠. 맞고요. 자, 애국인입니다. 애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겠죠. 맞고요. 자, 사회보장 기본계획이거든요. 자, 이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또 매년이 아니고 5년마다 수립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7번입니다. 행정주체를 또 물어보죠. 행정주체는 권리의무 주체로서 국가, 공공단체입니다. 자, 물론 좀 논란은 되지만 전통적으로 공공단체는 지자체가 있고요. 또 우리 공공조합, 변호사나 상공회의소 있죠. 또 영점을 법인입니다. 자, 또는 공재단 법인, 학술진흥재단 같은 공재단 법인, 또 공무딱 사인도 다툼은 좀 되지만 행정주체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나 법원처장, 우리 의회의장은 전부 다 행정기관들입니다. 주체가 아니고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무딱 사인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국무조직의 중앙기관이 아닌 걸 물어봤죠. 자,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약처 전부 다 들어가지만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입니다. 자, 그래서 38번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9번입니다. 자, 우리 부관을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죠. 자, 부담,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들어가죠? 의제는 아니죠. 의제는 우리 간주 규정이므로 부간이 아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관련 없는 것은 바로 부당한 거죠. 그것을 결부시키지 마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말하는 것이네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22년도 입사의 경비지도사 일반 지도사 시험 기출문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